원래 공사비가 만약에 1억 들었는데 그거를 다 처리하는데 거의 2억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제품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젠픽스 대표이사 권영철입니다. 저희는 금속 천장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SDMC, 그러니까 KS 규격 제품인 금속 천장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KS 금속 천장제, 그러면 종류가 딱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구멍이 안 뚫려 있는 이건 무공이라고 하죠. 무공판.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는 유공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저희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뒷면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붉은색으로. 이게 1급 불연입니다. 1급 불연이라는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철덩어리 그거하고 이 제품하고 시험 성적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을 태워도 전혀 불이 날 수 없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네, 이런 무공판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술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유공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공판이 왜 필요하냐면 학교나 아니면 요양원, 체육관, 운동장, 음악실, 학원 막 이런 쪽에 흡음 재료를 무조건 써야 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납품 많이 하는 이런 복도, 그 다음에 교실,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도, 그 다음에 필로티까지도 이렇게 흡음 재료를 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그런 관공서에 납품되는 제품이 딱 요거입니다. 이 KS 규격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불연, 많은 업체들이 KS 만들겠지만 이 KS 규격을 우리가 정해줄 테니 그렇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불에 타지 마. 그리고 흡음률을 최대한 그때치로 올리는 걸 KS로 해줄게.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를 저희한테 던졌습니다. KS 규격에서. 자, 이게 뭐냐면 1.8파이, 저희 여기 구멍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28,84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60cm의 구멍을 28,840개. 저도 겉눈적으로 딱 봤을 때 6,000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진짜 28,84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KS 규격에서는 28,840개를 넣으라고 규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 1.8파이 구멍을 5mm 간격으로 해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제품의 끝까지 가야지, 이까지 가야지 20% 이상의 유공이 생깁니다. 이거를 규정을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뒤에 이제 구멍 뚫고 일하는 뿐만 아니라 뒤에 흡음재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흡음률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KS 규격돼 가지고 제품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구멍이 안 뚫린 요 600에 600, 300에 600 요 제품, 그리고 구멍이 뚫린 KS 규격에서 딱 정확하게 구멍 뚫어라는 요 제품, 그리고 뒤에 부직포도 붙여야 된다는 그 제품, 부직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흡음률에 대한 부분은 각 회사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부직포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구멍 뚫고 일하는 모양이 정확하게 거의 비슷할 겁니다. 뒤에 끝부분에 접는 방식이 조금 틀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제품 두 가지가 금속 천장제 KS. 저희 제품 전부 다 옆면에 보면 K 마크가 다 붙어 있습니다. 뒤에 이런 붉은색이 있는 거는 저희 제품의 특징이고, 이게 있는지 저희가 아닌 거는 붉은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알아주시고 옆에 KS가 붙어 있는지, 뒤에 부직포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구멍 자체가 1.8파이에 5mm가 이게 제품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그게 KS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제품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직포를 어떻게 붙이실 거예요? 이 부직포를 어떻게 철판에 붙이실 거예요? 제품을 붙이기 위해서 강력 접착제, 본드, 그러면 프라이머 여러 가지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선택을 한 그 제품을
섬유 재질과 강판을 붙여야 됩니다. 도장, 철판, 그리고 본드 들어가야 되고 부직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1급이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핵심 기술이 뭐가 있냐면 이 전체가 1급, 그러니까 완전 불연 천장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제품의 특징이에요. 제품의 특징에 이 안에 있는 이 본드에서 거의 뭐 이런 본드나 접착제 프라이머, 이게 이제 가스 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 끝내서 이 제품 자체를 테스트를 맡겼을 때, 부직포도 그렇고 프라이머도 그렇고 철판도 그렇고 아연 도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장도 그렇고 전부 다 돌멩이하고 똑같은 불연 성질을 가진 그런 제품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라이머 자체가 그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오고 이런 거는 없다.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전부 다 통과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어떤 접착제 아니면 프라이머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재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엄청 조심스러운 말인데, 저도 시공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과 동시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회에서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KS 자재, 그리고 규정된 자재, KS가 없는 제품들도 많아요. 정말 98%는 우리 건설인들이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규격이 있는 제품, 이것들을 납품을 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시공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걸 원하는 사람은 진짜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기시는 분은 진짜 10,000명 중에 2-3명 아니면 4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2-3명, 진짜 극소수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겁니다. KS 자재는요, KS의 규격된 그 좀 두께, 그 다음에 재질의 강도, 그 다음에 힘, 직각도, 원형, 둘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명시를 시키고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게 KS입니다. 그래서 뭐 창호든 바닥재든 시멘트든 철근이든 KS 제품이 15라는 그 강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은 안 돼요, 8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KS 규정된 제품을 들고 왔습니까? 라는 거는 우리의 이 건물의 안전, 그리고 우리 생활의 안전, 어디 외부에서의 안전,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KS 자재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KS 제품을 안 써가지고 그게 발각이 되면 그 한 제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수공정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밑에 배관에 대한 부분 일부가 뭐 예를 들어서 2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그 배관을 규격 제품을 안 쓰고 다른 제품을 썼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땅을 다 파가지고 배관만 고치는 게 아니라 바닥재, 철거비, 어떤 뭐 통신 장비, 그리고 뭐 화장실에 들어가는 부속 자재들, 이런 것들 다 뜯어내야 되고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돈이 그냥 깨지는 게 그게 장난 아닙니다. 뭐냐면 철거비라는 인건비, 그 다음에 이거 다 뜯어낸 거예요. 폐기물 처리비, 그 다음에 제품도 다시 새로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재시공이 들어가죠. 재시공비,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이 공사를 1,000만 원 공사했다. 근데 만약에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 3,000 듭니다. 저희 건설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규격 제품이 아니니 규격 제품으로 하세했을 때 아까 그런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죠. 이게 만약에 학교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학교가 이제 방학이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재시공이 들어간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거래처에서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제품 규격서를 잘못 알고 와가지고 KS 제품을 써야 되는데 BS 제품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시공해가지고 금액이 2배로 했던 적이 있고요. 원래 공사비가 만약에 1억 들었는데 그거를 다 처리하는데 거의 2억이 드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방학 기간 동안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방학 완료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계약을 늦출 수 없죠. 방학 중에 해야 될 공사가 규격 제품을 안 쓴과 동시에 비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교에 피해가 났던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KS 제품 안 쓰고 BS 제품을 썼을 때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 현장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저희가 납품한 현장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타 제품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이 이제 KS 제품이 이제 들어간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규격을 잘못 알고 들어왔고 그게 재시공됐다는 그 예를 방금 말씀드렸던 거입니다. 그래서 규격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정말 유심히 살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관공서 담당자들 그리고 아니면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항상 제품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박스만 보지 마시고 그 제품에 붙어 있는 그 케이스를 유심히 보시고, 아니면 케이스가 없다면 그 규격서 내용대로 제품이 잘 들어왔는지 딱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나중에 끝났을 때 그게 나오게 되면 이건 완전히 진짜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담당자가 몰랐을 때 케이스 아닌 제품을 썼을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담당자가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거를 정말 잘못했다 이런 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책임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뭐냐면 법에 정해져 있어요. KS 규격 제품을 써라고 관공서나 이런 데 해야 된다고 법에 정해놔 있습니다. 산업표준안전법에도 있고, KS 규격 제품이 있는데 안 썼을 때 그 책임은 지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하잖아요. KS 규격 제품 있는데 안 썼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광급 공사,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공사들 안에는 KS 규격을 써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KS 규격이 없는 거는 규격서 따르면 되고, 근데 KS 규격이 있다라고 하면 KS 제품을 무조건 써야 된다고 법조항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왜? 한국산업표준 KS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난 BS 쓸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불이 나거나 했을 때 누가 감당을 하실 겁니까 이거를? 만약에 BS 써가지고 가스가 유발됐고 불이 번졌다. 근데 만약에 감시관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KS가 있는데 왜 BS를 썼냐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감당은 누가 해나갈 거예요? 선택한 사람이 감당을 해야죠. 그러면 인명피해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담당자가 이 제품의 규격이 있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금속천장제 만들어 나가면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대피 시간입니다. 대피 시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화재에서 소방관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골든타임만 있었으면 저 사람들을 구했을 거야. 이런 말이 많아요. 저희도 그 마음으로 지금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뭐냐면 한 명이라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걸로 슬로건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막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불이 났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저는 천장이라고 봅니다. 한 공간 안에 한쪽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불이 번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만 버텨준다고 해도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천장만 버텨줘도. 저희는 거기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천장이 방패처럼 불을 막자. 그래서 그 막음과 동시에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고 노인들이 대피할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자고 이 제품을 만든 거야. 근데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그 제품 중에 보면 흡음 천장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흡음 천장제를 만들려고 하니
중간에 들어가는 본드 성분인 그 프라이머 역할과 그 다음에 섬유가 불에 안 타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KS 제품의 기종을 만들어 주신 게 왜 그러냐면 불에 안 타도록 만들었고, 복도에서 떠드는 애들이 있어도 안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안에서 아프신 분이 병실에 있어도 밖에서 시끄러운 게 있어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흡음과 불연에 대한 정확한 규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정확하게 규격에 맞춰가지고 생산을 해냈고, 그리고 이 제품이 KS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현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버틸게요. 저희가 불이 났을 때 저희가 버티고 빨리 대피하고 소방관들이 와서 그 골든타임 지켜냈고 빨리 불을 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그 학교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다 데리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숫자를 확인하기도 힘들어도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도 벌 수 있다면 저희는 그 제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제품이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만들고 저희는 그렇게 납품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